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한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새로운 단원 지수 함수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잘 정의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수 함수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 우선 y는 fx라고 해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수함수라는 것은 바로 이 함수에 해당하는 게 지수 형식으로 표현이 된 건데요. 여기서 지수라고 하면 여기 변수가요. 지금 우리가 지수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변수가 있을 때 우리가 지수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지수함수에 대해서 이라고 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여기 바로 A에 해당하는 친구가 밑이었죠. 그리고 이 A라고 하는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디서만 정의가 되냐면 A가 양수 그리고 A는 1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정의가 되게 되겠고요. 이때 A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성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지수함수를 배울 때 지수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나 라고 했으면 어떻게 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y는 2의 x라고 하면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 y는 2의 x라고 하면 x에다 0 대입하면 1이고 1 대입하면 2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증가하는 함수로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요. 이거 2의 x랑 유사한 숫자 하나 적어줘. 숫자 y는 2분의 1의 x라고 해서 처음에는 점을 하나씩 대입해보면서 그 점을 나중에는 곡선으로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y는 2의 x랑 2분의 1의 x의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밑이 2고요. 얘는 밑이 2분의 1입니다. 이랬을 때 a라고 하는 밑 부분이 1보다 클 때를 대표적인 함수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a가 1보다 클 때는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 일단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 어떤 값에서도 지금 다 정의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치역, 함수값 전체 모임이죠. 치역은 함수값 전체 모임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특히나 항상 치역에 해당하는 그 부등호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치환을 했어. 그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이 치역의 범위가 항상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임을 이용을 해서 t가 0보다 큽니다. 라는 것을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죠? 자, 점은요 0,1 반드시 지나는 점은 x가 0일 때 1을 지납니다 해서 0,1을 지나고요. 1을 대입하면 a를 지나요 라고 하는 두 점에 대해서 명확한 점 두 개는 짚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점근선이 매우 중요한데요. 점근선이라는 용어는 유리함수에서도 다뤄보았습니다.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죠. 가까이는 가지만 만나지는 않는 선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바로 x축에 해당합니다. 자, x축은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을 하면 y는 0이에요 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밑의 값에 따라서, 밑의 범위에 따라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a가 1보다 클 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증가함수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증가하는 그러한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 친구도 점근선은 유지하되 점점점 가까이는 가지만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밑이 매우 중요하겠죠. 밑 A라고 하는 친구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그리고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그래프로 대표적인 함수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얘 보면요. x는 전체,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갈 때는 1대1 함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것은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의 차이가 무엇이 있었죠? 여기다가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자,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에 대해서 우리 한 번만 비교해서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1대1 함수를 만족하는 것이라고 하면 서로 다른
x값에 대하여 우리 그 다른 x값이 각각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합니다. fx1, fx2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해. 그치? 이게 정의로 얘기를 하면 사실 대우로 알려줬었어요. 서로 같은 함수값을 가지면 그 x값이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자, 1대1 함수는 얘만 만족하면 돼. 그치? 그런데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뭐까지 같아져야 되냐면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합니다 라는 게 만족을 해야 됩니다.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의라고 얘기를 했잖아. 치역은 명확하게 우리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임을 압니다. 그런데요, 얘는 공역이잖아. 그치? 얘는 공역이고 지금 치역이랑 지금 어때? 서로 달라요.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1대1 함수였던 거야. 그런데 여기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것까지도 만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1대1 대응이에요 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 다음에 y는 ax랑 y는 a분의 1의 x는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 조금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a분의 1이라는 것을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죠. 자, a의 마이너스 1의 x제곱. 그러면 a의 마이너스 x예요 라고 써줄 수 있어요. 자, 그럼 y는 ax랑 y는 a의 마이너스 x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 봤더니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디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렇죠. 바로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특징까지 만족하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수함수 y는 ax라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얘는 도형의 평행이동에서 그대로 적용해 볼 겁니다. 자, 그럼 x축으로 n만큼 이러면 x 대신에 x-n,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이라고 하면 y 대신에 y-n을 대입해주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n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 선생님이 이항만 해준 거야. 그래서 x 대신에 x-n, y 대신에 y-n,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대칭이동 볼 겁니다. 대칭이동은 크게 x축, y축, 원점 이렇게 다뤄보았지요. 자, y는 x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는데 y는 x는 뒤에서 로그 함수를 배운 이후에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이러면 얘는 뭐 대신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x였을 텐데 여기다 마이너스 y는 ax라고 하면 y는으로 정리했을 때 마이너스 a의 x제곱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했죠. 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함으로써 이러한 식이 나온다. y는 a분의 1의 x예요 라고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이때는 x 대신 마이너스 x 그리고 y 대신 마이너스 y를 둘 다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정리한 게 바로 y는 마이너스 a분의 1의 x제곱이에요까지 여러분들 지수함수 대칭이동 살펴보았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수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밑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다르기 때문에 범위를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리치 1보다 크면 아까 무슨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얘는 증가함수라고 했어요.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는 n부터 n까지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증가함수이면 n부터 n까지라고 하면 우리가 더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어때요? 더 작아요. 이 대응하는 함수값 fm도 더 작습니다. 됐죠? 자, n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 fn 훨씬 작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x는 m일 때 최소값 a의 m제곱 m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되지. ax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여기에다가 대입해주면 돼요. a의 m제곱 그 다음에 a의 n제곱이 최대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소값 a의 m, 최대값 a의 n. 그래서 그대로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0하고 1 사이야. 그러면 감소함수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m, 그 다음에 여기가 n이라고 하면 m일 때 반대로 최대값, n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도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네.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수함수에 해당하는 밑 부분만 확인을 해서 더 작은 값을 대입하면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 이게 밑에 따라서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2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뭔가 지수함수인 것 같으면서도 fx가 합성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 fx는요. 보통 어떤 함수로 많이 주어지냐면 2차 함수로 많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도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2차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면 그래프 개형부터 살펴봤었죠.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2차 함수 식을 y는 a,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가 음수일 때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달라졌었죠. 자, a가 양수이면 이렇게, a가 음수이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자, a가 양수이면 최대값 가져야 하는 가져요? 네,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한 여기서는 뭐만 갖는다? 그렇지, 최소값만 갖는다. 특히나 최소값이 p, x가 p일 때 q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엔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최대값만 가지겠네요. 그래서 x는 p일 때 지금 q라고 하는 최대값만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보고 우리가 일단 최대 최소를 한번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대입을 할 거야. 자, 볼게. a가 1보다 클 때라고 하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작은 값을 대입하면 최소값, 더 큰 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이라고 했어. 따라서 fx가 최대이면 a의 fx도 최대. 그 다음에 지수함수 fx가 최소이면 a의 fx도 최소입니다. 이 성질을 그대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0하고 1 사이면 반대로 가면 돼. 자, fx가 최대면 반대로 a의 fx는 최소입니다. 알겠죠? 자, fx가 최소이면 a의 fx는 최대입니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우리가 합성되어 있을 때는 스텝을 두 스텝으로 나눠서 갈 거예요.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구하고 그걸 다시 한번 대입을 해줄 겁니다. 됐나요?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로그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죠. 로그 함수는요, 우리가 앞서 말했던 지수 함수로부터 우리 역함수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면 x, y를 서로 자리를 바꾼 후에 y는으로 정의해주면 됐었어. 그리고 특히나 y는 a의 x라고 하면 지수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로 1:1 대응함수였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의역과 치역은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실수 전체 집합, 그리고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리고 나서 로그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얘네 둘이 바뀌죠. 정의역과 치역의 자리가 바뀝니다. 자,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1 대응이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건 1: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까지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야. 기본 조건 만족하죠? 그래서 y는 로그 a의 x라고 하는 로그 함수가 새롭게 정의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변수가 어디 있나 보면 바로 변수는 진수 부분에 있습니다. 네, 변수는 여기 진수 부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y는 로그 ax예요. 라고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도 밑이 매우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항상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등식의 해 구할 때 로그 정의 조건을 꼭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때 밑을 A를 밑으로 하는 그러한 로그 함수입니다. 라고 체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로그, y는 로그 a의 x에 대한 그래프 성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게도 지수함수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자, 그런데 뭐가 다를 바 없다는 거냐면 밑에 따라서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요, 증가함수입니다. a가 0하고 1 사이면 지금 감소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a가 1보다 클 땐 증가함수, 그 다음에 a가 지금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이구나. 이거 먼저 체크할 건데요. 우리는 로그 ax라는 것은 사실
지수함수 y는 ax로부터 얘를 y는 x에 대하여 대칭되게 그래프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대칭되는 로그 a의 x 그래프 그려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생님이 지수함수 그래프가 원래는 어떻게 그려졌을 거야?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이랬던 친구인데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더니 그게 로그 a의 x예요. 이렇게 그래프 체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정의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은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로그 함수 잘 살펴보면요. y는 로그 a의 x잖아. 그치? 자, 그럼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및 조건은 a는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1이 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진수 조건이 있었잖아. 바로 진수 조건은 항상 양의 실수, 0보다 큰 실수 범위에서만 정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요. 이걸 이대로 가져와 볼까?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즉,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정의되고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치역이라고 하면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프로도 확인해 볼까요? 지금 위아래로 어느 하나도 빠짐없이 쭉 뻗어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 얘도 실수 전체 집합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얘도 반드시 지나는 점이 있는데요. 어딜 반드시 지나나 봤더니 1,0. 얘들아, 원래 지수함수에서는 0,1을 지났었지? 그게 그대로 대칭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a,1도 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나는 두 점, 특히나 첫 번째 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점근선이 존재합니다. 지수함수에선 점근선이 누구였어? 그렇지, x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했잖아. 그러니까 점근선도 바뀝니다. 이 x축이었던 점근선이 슝 옮겨가서 y축에서 지금 점근선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특징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됐죠?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 그리고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소함수. 계속해서 말했으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우리 어디까지? 실수 전체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서로 어떤 관계이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해서 많이 나올 거고 기출문제에서도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되게 많이 풀 거예요. 알겠죠? 자, y는 로그 ax랑 이번에는 로그 a분의 1의 x랑 서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랬는데요. 선생님이 이 부분 있잖아.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이 y는 로그 a분의 1의 x라고 하는 이 친구를 정리를 하면 a의 마이너스 1의 x 이렇게 쓸 수 있지. a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슝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a의 x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그 ax랑 마이너스 로그 ax는 서로 어디 축 대칭이야? 네, x축 대칭입니다. 왜? x축 대칭이어야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고 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y가 대입이 되었을 거니까 그렇다면 얘는 서로 x축 대칭인 함수이겠구나 라는 걸 체크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함수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된 형태이기 때문이야. 됐죠? 네, 방금 말했듯이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는 서로 어디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서 역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죠. 역함수이기 때문에 y는 x 대칭입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로그 함수의 평행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는 로그 ax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로그 함수에 대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y는 로그 a의 x-m, 그 다음에 플러스 n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로그 함수에 대한 대칭 이동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x축 대칭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 함수랑 대칭임을 앞에서 정리했었죠? 네, 이거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y축 대칭 이동 이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원점 대칭 여기 있습니다.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이렇게 모두 다 대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얘는 서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사이 관계에서만 y는 x에 대해서 대칭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로그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로그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도 밑에 따라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나뉘냐면 a가 1보다 클 때, 밑이 1보다 클 때, a가 0하고 1 사이일 때,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 그래프 형태가 달랐습니다. 얘는요, 증가함수 그래프로 그려졌었지. 그래서 로그함수는 이렇게 증가함수 그래프로 그려졌었어.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x가 m부터 n까지 라고 했으니까 m부터 n까지 이렇게 제한 범위가 생겼을 때 그때 어디서 최소값, 어디서 최대값을 갖냐면 m일 때 최소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이라고 하면 m을 대입한 값이잖아. 그래서 로그 a의 m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n일 때 최대값을 갖습니다. 대입한 거죠. 로그 a의 n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됐나요? 네. 자, 0하고 1 사이일 때 감소함수 그래프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감소함수 그래프로 그려졌었죠? 맞나요? 얘가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x는 m에서 최대값, x는 n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바뀌어서 이번에는 최대 최소가 바뀌죠? 더 작은 값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 더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된다라는 사실 밑을 꼭 체크해보자.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얘도 중요하죠. 여기에서 합성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바로 fx가 합성되어 있는데 이 fx는 2차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선생님이 지수함수에서 fx가 합성되어 있을 때 정리해 주었잖아요. 그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면 fx, 2차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 그걸 대입을 해서 로그 a fx가 함수에 대한 최대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fx가 최소일 때, 진수 부분에 해당하는 합성되어 있는 fx가 최소일 때, 그때 로그 a fx도 최소입니다. 언제? a가 1보다 클 때. 그래서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fx가 최대이면 반대로 이번엔 로그 a fx가 최소. 이번에는 fx가 최소이면 로그 a fx가 최대가 됨을 밑이 0하고 1 사이에서만 성립함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소관계를 체크할 때도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밑이 1보다 큰지, 밑이 0하고 1 사이인지를 체크를 해봐야 해요.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쵸?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더 큰 값을 대입하면 더 크겠지. 그래서 얘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라는 거야. 알겠지? 값이 그대로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대로입니다. 자, 지금 보면 x1이 x2보다 작지만 대입을 했어요. a의 x1, a의 x2.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로그 함수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밑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리고 밑이 0하고 1 사이일 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편하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수함수인 것을 골라주세요 이랬어. 지수함수라고 하면은 우리 지수 부분에 변수 x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그 x, y 사이 관계식을 끌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3분의 1에 2의 x. 아, 지수 부분에 이렇게 선생님 문자 들어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기억번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루트 3의 x라고 돼 있죠. 여기도 밑이 루트 3인 그러한 지수함수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봤더니 y는 x 세제곱분의 1이래. y는 x의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는요, 지금 지수 부분에 문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상수랑 지금 문자가 약간 바뀐 것 같지? 그렇지? 그래서 디귿번 틀렸네요. 지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에 변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친구도 지금 루트 2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상수입니다. 변수는 바로 밑에 있네요. 얘는 다항함수 같은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y는 4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지금 옳지 않은 것에는 x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지수함수는 정의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라는 거 맞고요.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y는 ax라고 하는 게 아래 함수 값을 가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 증가하거나 얘 감소하거나 이래서 위에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자,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도 증가하는 증가함수임이 맞습니다. y는 4x 맞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어디였어요? 바로 y축이 아니라 x축이었습니다. 점근선이라고 하면 지금 x축,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x축에서 점근선을 갖는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다음에 y는 4분의 1의 x그래프랑 지금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y는 4분의 1의 x라고 했으니까 4의 마이너스 1의 x가 되겠네요. 그러면 4의 마이너스 x였어.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된 형태잖아요. 얘는 어디 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그치,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얘도 틀렸네요. 이렇게.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네모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3의 x 그래프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고 대칭 이동 먼저 한대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y는 3의 x가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y는 마이너스 3의 x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대입됐어요. 마이너스 y가 대입된 거야. 그러면 어디 축 대칭? 그렇죠. x축 대칭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 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요. 이렇게 또 바뀌네요. y는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2라는 것은 x 마이너스 2라고 써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을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첫 번째, 밑을 봤더니요. 밑은 5입니다. 그래서 1보다 크다 라고 하는 밑의 범위를 또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더 작은 값, x는 0을 대입했을 때 바로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소는 f0, 최대는 f3입니다. 이렇게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0을 대입하면 5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5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주고요. 5분의 1 플러스 2라고 써줄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5로 통분을 해주면 1 플러스 1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1이에요 라고 하는 최소값 갖는다 라는 거 알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최대값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최대는 x는 3에서 지금 갖는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5에 3 빼기 1은 2죠.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5 플러스 2가 27이에요. 까지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얘는 봤더니 밑부터 체크해봐. 밑을 봤더니 4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밑의 범위부터 체크를 해보자. 얘가요, 4분의 1이고요. 1보다 어때요? 작습니다. 1보다 작고 0보다는 커요. 그럼 0을 살 때는 우리가 감소함수 그래프로 그려진다고 했잖아. 감소함수 그래프로 그려지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각각 최대값, 최소값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체크를 해보자. 최소는 어디서 갖는다? 바로 마이너스 2에서 갖는다. 그래서 f 마이너스 2에서 갖습니다. 지금 얘를 fx라고 했을 때 라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볼게요. 자, 얘는 뭐라고 정리가 되나 봤더니 4의 제곱, 즉 16이에요 라고 하는 값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여기가 최대죠. 그 다음에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하면 f에 1을 대입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에 그냥 1제곱, 자기 자신, 얘가 바로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자, 다음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수 함수에서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려면 우리가 밑을 먼저 체크해야 된다고 했는데 밑을 체크하고 나서 봤더니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얘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알아봐야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분의 1에 대한 최대 최소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얘를 fx라고 하면 fx에 대한 최대 최소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래야 우리가 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x제곱 플러스 x, 자, 반절의 제곱만큼이 더해지고 빠져야죠.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만큼 더해지고 마이너스 4분의 1, 원래 있던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돼요. 완전 제곱으로 바로 바꿔볼게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정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갖는지를 체크해볼까요?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함수값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를 갖게 됩니다. 즉, 이 함수는 최소값만 갖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다. 여기까지 체크를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키포인트야. 자, 그러면 두 번째 봤더니요. 얘는 4라고 하는 밑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앞에 음수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그래프냐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원래는 y는 4의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준 거니까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함수죠.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최소값을 가지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 y는 마이너스 4에 어떤 친구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뒤에 누가 있나 봤더니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사실은 최소값이 맞아. 그런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볼까요? 얘를 정리를 해보면 지금 2에 지금 얘를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얘 정리하면 슝슝 사라져서 바로 2에 마이너스 1제곱까지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따라서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최소값이었어. 2차 함수에 대한 최소값이었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지 밑이 4였어. 그치? 그러면 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최소가 맞아. 여기까지는 최소가 맞아.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지금 최대값 2분의 1을 갖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최대값 2분의 1 이렇게 해서 1번의 답을 이렇게 천천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바로 2번 해석이 여기 있었죠. 첫 번째 스텝은 fx에 대한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를 정리해 보았고 2번에 해당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그게 최소값을 갖는지 최대값을 갖는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마지막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선생님이 여기 잠깐 지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여기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2분의 1입니다. 밑이 2분의 1이래요. 밑이 2분의 1이야. 밑이 2분의 1이면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0하고 1 사이에 있는 친구니까 얘는 감소함수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야. 알겠지?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fx가 지금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이렇게 합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보려고 해. 그러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만큼 더해지고 마이너스 4만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얘는 이 x-2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x가 2일 때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이 fx는 x는 2에서 최소 마이너스 4를 갖는다. 여기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텝으로는 여기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y는 2분의 1 그리고 요걸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4를 갖는 거니까 2분의 1이면 최대값을 갖는 거지. 밑이 0하고 1 사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최대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함수에? 지수함수 2분의 1에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라고 하는 주어진 문제에서의 함수에서 얘가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쓸 수 있는데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얘는요 2의 4제곱 즉 16이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는다라고까지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로그 함수인 것만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그 함수라고 하면 진수 부분에 우리가 변수 x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바로 기억, 얘는요 로그 함수가 맞습니다. 진수 부분에 들어있죠. 얘는 x 곱하기 로그 5의 2입니다.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냥 1차 함수인 거야. 얘는 수이기 때문에 x라고 하는 y는 x라고 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로그 5의 2인 이러한 지금 직선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로그 3의 6. 얘는 그냥 상수죠. x가 없어요. 변수가 없습니다. 자, 얘 변수 진수 부분에 있네요. 그래서 답이 기억과 리을이에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 차근차근 정의역과 치역이 무엇인지부터 체크해볼게. 정의역. 이 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실수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치역은 누가 되는 거야?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요, x랑 y를 서로 자리를 바꿔주세요. 그럼 x는 3의 y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는 x, y 사이 관계식을 이렇게 쓰지 않는단 말이야. 따라서 y는 로그 3의 x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함수를 구했지? 그럼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 치역 다시 한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이라고 하면 원래 원함수에 대한 치역 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양의 실수 전체 집합. 그 다음에 얘는 치역은 실수 전체. 까지도 이렇게 묶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로그 6의 x를 선생님이 여기로 옮겨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원래 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치역을 여기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여기까지 적어놓고 그 다음에 바꾸자. 지금 x랑 y 자리 바꾸면요. x는 로그 6의 y예요 라고 적어줄 수 있어. 그럼 이 친구를 이제 y는으로 정리를 해주면 y는 6의 x입니다 까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꾼 역함수에 대한 정의역과 치역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정의역. 얘가 지금 실수 전체. 원래 치역이었던 게 정의역이 되는 거야. 실수 전체. 그 다음에 여기는 치역. 양의 실수 전체. 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분의 1의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는 동그라미, 지금 옳지 않은 것에는 x 이렇게 해주시래요. 자, 그런데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밑부터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밑이 2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감소함수일 거야. 자, 감소함수인 우리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1,2 0을 지나면서 2분의 1 감소함수 그래프로 그려진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만 정의됩니다. 맞죠? x가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됩니다. 치역은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가 되고 있어요. 위아래로 쭉쭉 뻗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x의 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값은 어때요? 네, 여기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어. 감소. 자, 그래프의 점근선은 지금 봤더니 Y축입니다. 점점 근접하지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고 있지요. 그래서 Y축이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Y는 로그 2의 X랑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하면 뭐가 대입되는 거야? 그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친구는 지금 로그 2분의 1의 X는 누구였냐면 로그 2의 마이너스 1의 x 따라서 마이너스 로그 2의 x야. 얘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얘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었던 거야. 됐죠? y축 대칭 이동은 x 대신 마이너스 x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x축 대칭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다음 함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해주세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밑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밑이 6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크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뭘 해주면 돼? 이제는 그냥 대입해주면 돼. 최소는 더 작은 값에서 가지죠. 그래서 로그 6의 1, 얘는 0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그럼 최대는 어디서 갖는 거야? 로그 6의 36 따라서 로그 6의 제곱 2예요 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이 이번에도 2입니다. 밑이 2라는 건 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더 작은 값을 대입하면 최소값, 더 큰 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최소 로그 2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로그 2의 1은 0이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바로 마이너스 1인 거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최대값은 로그 2에 15를 대입한 16. 그래서 여기가 4-1 따라서 3이에요 라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밑 4분의 1이네요. 첫 번째 밑이라고 하는 친구가 4분의 1, 0하고 1 사이인 걸 먼저 체크를 해서 감소함수인 것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에는 최소는 어디서 갖는 거야? 더 큰 값을 대입한 이 친구 16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4분의 1에 16 플러스 3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얘를요 4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로그 4의 마이너스 1, 4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오고 2도 튀어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최소값 1을 가져요 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 가보도록 합시다. 최대는 로그 4분의 1에 4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얘도 4의 거듭제곱으로 바꿔볼까요? 4에 마이너스 1, 4 플러스 3 따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3 최대는 2에서 같습니다. 2라는 최대값을 가져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자, 다음 수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친구들을 좀 지수 부분, 밑 부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3의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이 둘을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3의 제곱이랑 3의 세제곱 중에 누가 더 크니? 얘가 더 크네요. 그래서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2의 3분의 5제곱이랑 2의 제곱이랑 누가 더 크니? 라고 하는 거야. 자,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요 3분의 6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얘가 훨씬 크네요. 3분의 5보다는 3분의 6이 크잖아. 이렇게. 자, 밑이 1보다 클 때는 증가감소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봤더니요 8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8분의 1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8분의 1에 2분의 1이에요. 됐죠? 자, 마이너스 1보다 2분의 1이 큰 거는 분명히. 그렇지만 밑이 8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이거의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대소 비교 얘가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로그 2에 지금 12, 그 다음에 얘도 로그 2로 맞춰보자. 그럼 얘를 로그 2에 12, 그 다음에 로그 2에 3의 제곱 이렇게 9하고 12를 비교해보는 거야. 그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12가 더 크므로 더 큰 쪽으로 부동 방향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로그 3분의 1에 6, 로그 3분의 1에 8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6보다 8이 더 큰 건 분명해. 하지만 밑이 3분의 1인 로그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네요. 로그 3분의 1에 6,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에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더 크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